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김호중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일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부터 메모리카드 폐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라고 항변을 하면서 공연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고, 심지어 메모리카드는 매니저가 자체적으로 배로 삼켰다라는 황당한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김호중 씨의 행보가 알려질수록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씩 사실로 밝혀졌고, 경찰은 결국 김호중 씨를 비롯한 소속사 임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야말로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과연 이와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 김호중 씨에게 과연 회생 방안은 있을까?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걸 이실직고 하고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김호중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김호중 측은 왜 억울해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일인데 대체 왜 억울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걸까? 하지만 알아보니까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김호중 씨 사건 관련 단독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단독 김호중 사고 직후 막내 직원의 수차례 대리 수습 요구 정황, 단독 김호중이 탔던 차량 3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모두 사라졌다, 단독 사고 직후 김호중 옷 입은 매니저, 단독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 저녁 식사 뒤에도 대리를 했다, 단독 김호중 귀가했다가 다시 집 나선 지 10분 만에 사고. 자, 이와 같은 기사들은 김호중 씨가 사건 전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확인 없이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사건 당사자인 김호중 씨를 비롯한 김호중 씨 소속사 관계자들조차 연일 언론지상에 기사화가 되고 있다. 반면 피의자 입장인 김호중 씨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수사 내용들이 연일 언론상에 보도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신 것도 인정을 했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를 한 데다가 관련해서 그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관련 수사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더욱이 경찰에서 소속사와 김호중 씨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등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 측이 억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 본인을 비롯해서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건 초기부터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니저가 스스로 자수를 했다. 그 이후에는 대표인 내가 시켰다. 그 이후에는 매니저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스스로 파기를 했다. 김호중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등의 거짓말로 일관을 하면서 결국 수사에 혼선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호중은 대체 왜 변명으로 혹은 거짓으로 일관을 해왔던 걸까? 결국은 돈과 직결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공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연 자체가 취소만 안 되면 유학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김호중 씨의 팬덤은 상당히 강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간 숱한 논란 속에서도 김호중 씨를 지켜왔던 강성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논란 속에서도 김호중 씨를 지켜줄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연에 비싼 티켓을 사서 오는 이들은 결국은 강성 팬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덤만 지키면 이어갈 수 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실제로 사고 이후에 진행됐던 경기 고양 콘서트와 경남 창원 콘서트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장들이 상당히 많은 김호중 씨의 팬들로 붐볐던 겁니다. 김호중 씨의 공연 스케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되는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그리고 다음 달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김호중 콘서트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호중 씨가 구속만 되지 않는다면 공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의아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호중 씨가 여러 논란에 휘말릴 당시에 이미 공연과 스케줄 등을 강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연 강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탄탄한 팬덤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호중 씨가 막강한 파워를 지닌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경찰 측 역시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호중 씨는 앞서 선임을 했던 전관 변호사 이외에도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사안에서 전관 변호사 혹은 호화 변호인단의 막강한 파워에 막혀서 김호중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사건 담당자들 역시 사회적인 비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처벌을 받겠다,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를 하겠다 라고 밝힌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CCTV가 확인된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김호중 씨의 입장이 하나둘씩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라고 밝힌 김호중 씨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겁니다. 학폭 관련해서 이슈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당시 적지 않은 제보자들로부터 김호중 씨의 학폭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사건 당사자들이 김호중 씨의 강성 팬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해당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이미 파바로티 등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들 아니냐? 스타킹을 통해서 다 고백했던 과거가 아니냐? 이미 개과천선을 했는데 악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난 등에 상당히 위축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에게 제보가 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한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내용들이 지금 타 채널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당시 제게 제보를 했던 당사자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란 등은 없었나요? 사실 김호중 씨가 미스터 트롯에서 탑4를 한 이후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 매니저와의 계약 문제, 여자친구 폭행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이 공론화됐던 시기에 이 사건에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들이 김호중 씨의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탄탄한 자금줄을 확보한 김호중 씨 측으로부터 법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성 팬덤에 위축이 됐던 피해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양새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당했던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밝히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은 어떨까요? 일단 관계자들은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왜냐? 사건 초기와 중기에 김호중 씨가 했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찰은 이번 사안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 최초에는 매니저가 알아서 파기를 했다, 직접 삼켰다 등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원래 해당 차량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는 진술로 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사자인 김호중 씨가 직접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밝혀질 경우 사실 구속을 피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 역시 만만치 않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전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구속만큼은 막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김호중 씨는 그간 움직이는 중소기업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올려왔던 가수입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가 공연을 앞두고 구속이 될 경우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간 엄청난 돈을 벌어왔지만 물어줘야 할 위약금 자체가 수십억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간 벌어왔던 돈들을 모두 잃게 된 처지에 놓인 겁니다. 김호중 씨가 끝까지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었는데요. 결국 구속당하지만 않으면 다시 기회는 온다라는 것이 김호중 씨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경찰 측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막강한 전관 파워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배수의 진을 친
김호중 측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김호중 씨의 구속을 두고 벌어졌던 창과 창의 대결, 과연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느 쪽으로 끝나든 김호중 씨가 반성하고 대중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